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한 분이 있죠. 윤석열 정부 외교수장 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독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조금 풀렸습니다. 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교부에서 가장 큰 성과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네, 우선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73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전 세계 선진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한 이슈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은 좀 반발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 나토를 끌어들여서 신냉전을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나토는 물론 그 집단 방위를 위한 단체지만은 예. 저희는 뭐 나토의 정식 회원은 아니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전이 글로벌한 해법을 요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지역 자체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라든지 또는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익을 수호하고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국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다. 네, 그런데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그런 방향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번 나토 회의에서 결정적인 장면 꼽을 수 있을까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나올 수 있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과 법치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그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예. 이것을 규탄을 하고 또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데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쪽이 만약에 계속 반발을 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그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국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자유주의적인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질서에도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이 중국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경제 보복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방향성은 결국 동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예. 또 중국의 올바른 판단도 필요하겠죠. 예.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걸 제일 인상적이라고 이제 꼽았습니다. 박진 장관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좀 가까이서 봤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용산 새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2박 3일 동안에 두 정상이 대단히 아주 친분이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두 번째 만남인데요. 그렇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아주 배려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느낌이었다. 네, 서로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예. 공유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 무대에 선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옆에서 본 외교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통 크고 솔직한 스타일이다. 솔직하다.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의 생각을 있는 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교 수장 입장에서는 솔직한 것이 때로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아니, 물론 뭐 솔직하면서도 늘 우리의 국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참모들이 옆에서 이제 많이 또 조언도 하고 또 대통령 자신도 이런 다자 정상회담을 이번에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스스로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어려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첫걸음이 지소미아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전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협의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그 정보 공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소미아 문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소미아 문제는 그 여타 현안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핵심 부품에 관한 것이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소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도 먼저 조건을 내걸 것이다.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풀 것인지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빠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3구 연합훈련까지 갈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한미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또 군사적인 부분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고 지금 이제 핵실험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는 역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걸 사전에 그 경보를 하고 또 이것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예상보다는 좀 신중해 보입니다. 아직도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풍계리에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UN 안보리에서도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면 강력한 신규 아마 그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겁니다. 북한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특히 그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강도 경제 제재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자, 한일 정상이 이번에 이제 단독 회담을 4분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배상 문제, 특히 배상 문제 관련해서 입장차가 컸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일본이 꽤 의욕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셨을 때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그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한일 간의 이런 현안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기시다 총리도 이런 그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자.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을 하자는 의지를 아주 뚜렷하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이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거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에 나왔을 때 올바른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그 정신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사히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 한국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약간 우리 보도를 조금 정정하는 느낌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온도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본이 역시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기본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인식은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현안을 풀고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의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교부에서 먼저 이제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간 협의회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피해자 협의 같은 게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이 민간 협의체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측을 포함한 네. 관련 당사자들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좋은 방안들을 예. 우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모습이 우리 쪽에 더 적극적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본 기업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실무선에서 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마음을 터놓고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일본도 자연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제 이번 회담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박진 그 장관께서 장관 되시기 전부터 외교 전문가로 내놨던 방향성 그것들과 좀 일치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뭐 특정하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어떤 방향성이 구현이 됐다. 네. 저는 이제 원래 그 외교부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을 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여를 해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신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 돈독하게 다지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네.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 되시기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좀 우리는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대한민국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국력도 있지만 그 가치와 규범이라고 하는 핵심 보편적인 핵심 가치, 즉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법치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적인 어떤 외교 무대에서도 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너무 좋은 얘기만 여쭤본 것 같아서 지금 외교 이렇게 마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성과도 많았지만 이런 점도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먼저 다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한 정상만을 위해서 모든 의전을 다 이렇게 충분히 제공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정상들이 대통령 총리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예. 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그 다음 면담이 또 늦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나토 사무총장이 이분이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번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터키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협상을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 사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네. 면담이 다시 조정이 돼서 네. 마지막 오는 날 오후 3시에 면담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희가 섭섭했습니다. 뭐 아무리 이런 어려운 교섭을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만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날이 나토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스웨덴 또 핀란드 같은 이런 중립을 표방한 국가들이 예.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 입장에서 보면 큰 일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다 이해를 하고 또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예. 내가 정말 죄송하다. I apologize.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토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무총장 체제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토의 체제가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평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나토로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추가 설명까지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